국가 차원에서 이제 승격을 시켰죠. 예, 그 민중대 지지하려고. 예. 오늘날 말하는 이제 조중동에서 항상 강조하는 포퓰리스트, 좌빨들, 그런 거 하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책 예전에도 했었어요. 예. 자, 23번인데, 자, 오늘은 23번만 딱 풀어보고 끝나죠. 예. 자, 그 23번 보기 전에 이게 이제 예전에도 이거 어디서 그대로 나왔냐면 이거 한국사 능력검증 풀어보면 그 지문 그대로 딴 거예요, 이거. 예, 한국사 고급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하는데 이것도 되게 한국사 통로 정도만 보면 풀 수 있어요. 예, 특히 5번 문제 되게 쉽게 나왔죠? 하필 왜 2등걸 내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쉬운 문제. 상대적으로 1번하고 4번까지는 아까 뭐냐면 오답을 좀 어렵게 봤는데 쉬운 답을 5번은 정답이에요. 금방 풀 수 있어요. 교과서만 읽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정리 좀 하면서 풀 필요가 있는데요. 교재 있죠? 잠깐만요. 강산의 발달 있죠? 그걸 펴보세요. 5페이지 펴볼게요. 5페이지에 이제 있는데 자, 5페이지 보면 조선 전기 때는 강산 경업을 민간 못하겠죠. 국가가 직접 해서. 그래서 사적인 강산 경업을 통제하고 지방 수령이 도예관이 돼갖고 이제 농민들을 부역 동원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끌려다니니까 좋지 않죠. 그러니까 피격 저항이 되게 심했어요. 특히 이제 금나가 은강을 개발했는데 그 은나라의 세공을 이제 너무 바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는 너무 요구하니까 아예 은강 개발 안 하게 하죠. 네, 한때는. 근데 16세기 때부터 이제 정부가 독점적인 강산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특히 은강을 많이 개발하는데 왜 은강을 개발했냐면 16세기 때 대명 무역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결제 수단을 뭐 사용해요? 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갖고 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술상 진보해서 납에서 은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직접적인 채취도 있겠지만 민간 상인들이 이제 채취가 또 활발해지는 그런 것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채가 행위죠. 사채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야. 근데 주의할 건 사채하고 그 다음에 잠채는 틀리죠. 잠채는 몰리하는 거야. 간에서 할 수도 있어요. 지방 간에서도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일종의 잠채예요. 이것도. 자, 17세기 초에는 외담에는 그 당시 외담하니까 이제 군수물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총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연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군기시라는 중앙관청에서 그걸 대행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중앙재정이 좀 많이 나가니까 지방에 다 위임해. 그러니까 커터를 정해요. 그래서 어떤 환에는 총을 몇 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각읍, 월가, 자촉법. 각읍, 그리고 각진 쓰세요. 각진. 월가, 군정법.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각 지방보에 군수물자를 생산을 위임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니까 대동법 실시 이후에 그 대동법 안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군수물자를 만드는 비용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군수물자 생산 비용을 토지 결수에 이제 포함시키거든요. 대동법 실시여서. 그래서 이것이 중앙재정화돼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걸 담당을 하는데 지방정부가 맡겼더니 너무 문제가 생겨갖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디에서 담당할까요? 군수물자를 만드는데 5군형에서 이제 담당하는데 5군형에 위임하는데 이제 5군형에서는 주로 이제 주로 연, 철, 은 이런 강산 계급을 이제 하면서 그 당시 국벌령에 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강대 제도를 실시해요. 왜냐면 5군형은 중앙에 있죠. 지방에 강산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방민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민들 중에 강맥을 찾은 사람들에게 분영해서 강간을 임명해요. 그래서 강산경제를 임명하고 대신에 점역을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강간의 주도 아래 모군을 모집하는 방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17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설정수세제가 실시되는데 설정이라는 것은 강산시설을 누가 설치해주죠? 국가가 설치하죠. 아직 민간이라고는 이제 평소 부족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운영원 민간이 하고 별장을 파견해서 호주에서 별장을 파견해서 걷는 제도가 설정수세기 제도인데 이때는 조금씩 원래 초창기 때는
오군형에서 이걸 장악했는데 점점 호조에서 장악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연이나 음이나. 왜냐면 그 당시 이제 17세기 중반 가면 이제 북벌률이 쇠퇴되고 주로 이제 대무역이나 천나 사신나에 접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하고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군대가 관리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무기를 만들고 국보적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 에?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호조에서 이게 좀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호조에서 독자적으로 그 군영의 독점권을 일부 탈취한 다음에 은강을 개발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냐면 또 농민의 피역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걸 또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자본만 내주고 감독은 누가 하죠? 민간이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것이 설정수세제요. 자, 그때 요 안에서 이제 숙종 때 별장제를 실시하는데 이 별장제 아실 거예요.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 부상대고들이 그 뭐냐면 정부 관료도가 쫙 열어놓으려고 해요. 왜냐면 조금 남아있었던 그 당시 오군영이 가지고 있었던 은 채굴권 있죠. 은 채굴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군영이 왜 갖고 있냐?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막 압박을 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호주에서 그 정부에서는 오군영의 모든 이제 일부 넘겨줬는데 이때는 안전하게 누구한테 넘겨주게 되죠? 호주에게 넘겨주고요. 그 호주가 이제 장악을 하죠. 호주가. 그래서 호주가 이제 장악하고 군영의 강상경은 이때 완전하게 상실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호주가 이제 수세를 독점함으로써 그때 뭘 파견하냐면 별장을 파견하죠. 근데 이 별장들은 누구예요? 호주의 관리들과 결탁한 부상대고들이죠. 네. 이 부상대고들이 여러 가지 명목을 세금을 뜯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냐면 강내 그 당시 지방 간화에서는 그게 불만이 왔죠. 왜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지방 제조인데 다 중앙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방 감사 수정이 결탁해서 오타죠. 결탁해갖고 호주의 운전 설치를 방해하고 강내에 있었던 지방 강내에 있는 은강업자들의 어떤 잠체나 몰래키는 것을 비유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 그 18세기 들어가면 이제 아예 그 설정수세가 폐지되고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 설정수세가 폐지되고 그 당시 이제 지방에서 그 뭐냐면 자체적으로 강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그 민간업자들이 참여한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게 뭐가 누적이 돼요? 네? 네, 자본이 누적되죠. 그래서 대규모 자본에서 독자적 민간업자들 참여해가지고 강상 경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때 뭐 덕대가 나오고 또 강상 그 업자들 전문업자 덕대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그 채굴 노동자 이런 사람들 고용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이때 징수방법도 바뀌어서 이제 중앙에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수령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중앙 재정을 올리고 원정세나요. 일부는 지방 간화를 쓰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쭉 하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을 보면 간을 계기로 각 군영은 간할 강산의 강간을 파견하여 부영 노동을 감독했다. 맞죠? 그래서 5군영 등 각 군영 운영 비용을 이제 했는데 이거 17세기 초반 때 얘기죠. 그 다음에 나조치를 통해서 호주는 민간이 강상책을 허용하고 세금을 걷었죠. 그걸 뭐라고 해? 설정수세제죠. 이게 17세기 중반 때 얘기고요. 그래서 다 방침 이후 호주는 세금 편입 때 은강이 별장을 방했다. 이때 이제 강상경영권이 5군영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호주로 넘어가죠. 완전하게 17세기 후반 때. 자, 그래서 그때 별장을 파견했는데 이 별장은 주로 누굴 파견했다? 부상대구의 사인들 이런 사람들 파견하니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간화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본래 지방 간화와 강내 은강업자들이 서로 결탁해서 잠체를 하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나조치가 실시한 이후 지방수령이 강세 수세 업무를 맡게 되었다. 자, 별장을 파견 체를 폐지함으로써 이제 지방수령이 일종의 지방세를 수출할 수 있어. 중앙세에 옮기고 했는데 실제는 덕대가 이제 납부를 하게 돼요. 덕대가 납부하는데 자, 그 다음에 5번은 국가는 나조치 이후에 물주의 강상 투자를 금지시켰다. 아니다. 물주의 상인들의 강상 투자를 인정했죠. 그래서 직접 이제 뭐냐면 상업자문가들이 금강을 개발하거나 은을 하는데 이건 뭐냐 그 당시 상품화폐 제가 발달되면서
이게 수거 제품의 원료였던 철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돈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 경영인 덕대를 고용하고 그 밑에 이제 또 혈주 십장이 채굴 노동자와 제조 노동자를 채굴하고 분업과 협업 방식으로 이제 운영한 것이 18세기 이후예요. 예, 그러니까 틀린 건 5번이죠. 답 너무 쉽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24번 구한말 때 이제 화폐 정책 부터 이제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